이번 시간은 이제 구도체에 대한 정전 용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식이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제 구도체에 대한 정전 용량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정전 용량은 이제 C라고 쓰고요. 기본 단위가 페럿입니다. 그래서 두 도체 간 전이차에 의해서 전하를 충전하는 장치인데요. 구도체에 대한 정전용량이 얼마냐 그래요. 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반지름 A 메탈을 가지고 있는 구도체가 있대요. 그때 여기다 Q콜럼이라는 전하를 담으려면 정종량 C 값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C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정종량 C는 전이차에 대한 전기량과의 비입니다. 그래서 전이차를 구해서 대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단위는 페럿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공식이다. 그럼 여기 이제 4 파이 입실론 제로는 정해져 있는 상수고요. 이 A 값이 중요한데 이 A가 이제 뭐다? 9의 반지름이지. 단위는 메타. 그래서 구도체에서는 반지름이 주어지면 전하를 담을 수 있는 C, 콘덴서 값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2배로 올렸다. 그러면 정종량도 2배로 올라가는 거고요. 반지름은 2분의 1로 줄였다. 그럼 정종량도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에 대한 정종량은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반구도체래. 그러면 반구도체는 구도체의 반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에 대한 정종량은 지금 방금 써드렸잖아. 4파이 입실론 제로 A라고. 근데 이건 9에 대한 정종량이고요. 반구는 반만 차지하니까 2분의 1배만 취하시면 돼. 그럼 4를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4하고 2하고 약분되니까 2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겠네. 단위는 페럿. 그래서 9에 대한 정종용량을 알면 반구는 절반만 차지하는 거니까 절반만 취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에 대한 거, 반구에 대한 거 이제 정리했고요. 시험에서는 이제 세 번째 거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동신구도체래. 그럼 정종량 C고 단위는 페럿이다 그랬어요. 그럼 구는 군데 동심이란 말이 들어가면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구가 하나 있고요.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외구가 있는 거야. 그때 내 안에 있는 거 내구 A구라고 하고요. 바깥에 있는 거 외구 B구라고 할게요. 그때 내구의 반지름은 A. 외구 안쪽의 반지름은 B. 바깥쪽의 반지름은 C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요 내구하고 외구 사이에 요 사이에 정종량 C 값이 얼마나 되겠느냐 요거 물어본 거야. 그래서 동신구 사이에 정종량 C 값을 구하래요. 그럼 정종량 C를 전이차분의 전기량이 정의식인데 이거 유도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밑줄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 4파이 입실론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근데 보기에 보니까 이런 답이 없어. 그럼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거지 뭐. 분자의 4파이 입실론 제로는 그대로 쓰시고요. 분수 뺄셈 하는 거니까 밑줄.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분모에다 놓는 거죠.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하니까 B. 왼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A. 그 다음 빼주시면 돼. 그 다음 이제 나눗셈 위로 올라가면 곱셈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죠. 밑줄 B 마이너스 A분의 4 파이 입실론 제로의 AB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써보면
단 우리가 쿨렁의 상수가 있어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구승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둘이 자리 바꾸면 하시면 돼. 4 파이 입실론 제로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9 곱하기 10의 구승분의 1. 그다음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ab지 뭐. 단위는 패러.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세 가지를 썼는데 세 가지 다 하실 건 아니고요. 하나를 외우시면 나머지는 그냥 연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숫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공식을 쓸 거냐. 그래서 요 모양으로 나오면 첫 번째, 분수의 분수꼴로 나오면 1번이고요. 만약에 이제 정리하면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화시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C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A하고 B만 작용한다 해서 요 A에서 B 사이에 작용하는 정종량 구하는 거예요. A에서 B 사이. 그래서 9와 9 사이에만 작용하는 거니까 A, B만 존재한다. C는 관계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구도체에 대한 정종량은 다 한 거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간단히 풀어볼게요. 1번에 보시면 반지름이 A인 9에 대한 정전용량 C를 물어봤네. 그럼 뭐 첫 번째 공식이잖아요. 9에 대한 정종량 C 값은 반지름만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A. 1번이 답이네 뭐.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은 두 개의 동신구로 된 콘덴서에 대한 정종량이 얼마냐? 그럼 이제 동신구에 대한 정종량이잖아요. 그럼 동신구에 대한 정종량 C는 제가 세 가지 써드렸어요. 첫 번째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4파이 입실론 제로. 두 번째 공식이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AB.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공식이요. 9 곱하기 10의 구승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AB. 단위는 패러. 요거였었는데 시험 문제상에서 A가 1m, B가 2m라고 줬으니까 여기다 넣어볼게요. B라는 게 2, A가 1이죠. 4파이 입실론 제로는 상수고 곱하기 A가 1이고 B가 2네. 그럼 2에서 1 빼면 1이니까 나누나 마나네. 그럼 2에다 4 곱하면 8이네. 그래서 8 파이 입실론 제로 A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단위는 패러. 그래서 파이 입실론 제로로 되어 있는 거 3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내구의 반지름이 A고요. 외구의 반지름이 B인 동신구 사이의 정종량. 동신구에 대한 정종량이래요. 그럼 첫 번째 공식이 있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 4파이 입실론 제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입니다. 그냥 공식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예제 4번. 동신구형 콘덴서. 동신구랍니다. 똑같이. 내외 반지름을 각각 3배를 했대요. 내구의 반지름과 외구의 반지름을 똑같이 3배로 했다는 얘기야. 내외 반지름을 3배로 했대요. 그때 정종량 C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랍니다. 그럼 동신구에 대한 정종량 C는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두 번째 걸로 쓰면 B 마이너스 A에 4 파이 입실론 제로 AB죠. 이게 처음에 정종량 C 값인데 내구의 반지름 3배를 했으니까 달라졌어요. 외구의 반지름도 3배 했으니까 달라졌어요. 내구 반지름 3배, 외구 반지름도 3배를 했으니까 달라졌네. 그러면 반지름이 변했으니까 정종량도 바뀌어. 그 바뀐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쓰면요. 외구가 3배 됐으니까 3B지 뭐. 내구도 3배 했으니까 3A. 4파이 입실론 제로는 정해져 있는 거고. A가 3배니까 3A. B도 3배를 했으니까 3B지. 그럼 다시 쓰면요. 3, 3은 공통이니까 묶어. 3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A. 3에다 3 곱했으니까 9죠. 곱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 AB죠. 그때 요거. 요 뒷부분에 있는 거는 이게 변하지 전에 정종량 C 값이잖아요.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입실론 AB는 처음에 정종량 값이에요. 그러면 9 나누기 3 했으니까 3이네. 그래서 3C네 뭐. 그래서 처음에 몇 배? 3배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동신구형 콘덴서에 내외 반지름을 3배로 했다. 그럼 정종량 똑같이 3배입니다. 내외 반지름을 10배로 했다. 그럼 똑같이 정종량도 10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